혹시 다들 정해진 길을 가는데 이게 정말 맞나? 하고 한 번쯤은 다른 길을 꿈꿔본 적 없으세요? 더 높이, 더 멀리 날아보고 싶다는 생각 말이에요. 오늘은 바로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수백만 독자의 마음을 움직였던 책이죠.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.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 책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.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. 글쎄요, 이 말 과연 무슨 뜻일까요? 오늘 주인공 조나단의 특별한 비행을 함께 따라가면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.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갈매기 한 마리로부터 시작됩니다. 그의 이름은 조나단 리빙스톤 시걸. 보통 갈매기들은요, 그냥 먹고 사는 게 전부였어요. 어떻게든 먹이를 찾아서 살아남는 것, 그게 유일한 목표였죠. 근데 조나단은 달랐습니다. 그에게 삶은 생존이 아니라 예술이었어요. 완벽하게 나는 것, 그 아름다운 경지를 꿈꿨던 거죠. 그러니까 조나단한테 비행은 그냥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이었던 거예요. 그런데 이런 남다른 열정이 오히려 그를 외톨이로 만들고 맙니다. 다른 갈매기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한 거죠. 쟤는 왜 저렇게 유별나게 굴지? 하면서요. 결국 무리는 조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우리처럼 살아. 어때요? 좀 익숙한 말 같지 않나요? 남들과 다른 꿈을 꾸는 건 그저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는 위협일 뿐이었던 겁니다. 우리 사회의 모습이 살짝 겹쳐 보이기도 하죠. 결국 조나단은 평범함을 거부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.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죠? 하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추방이 그의 진짜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. 모든 걸 잃은 바로 그 순간, 가장 위대한 시작이 열린 셈이죠. 자,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된 조나단. 하지만 바로 그 덕분에 그는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오직 자신의 열정에만 몰두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. 그렇게 홀로 완벽한 비행을 연마하던 어느 날 그의 앞에 눈부시게 빛나는 두 마리의 갈매기가 나타납니다. 그리고 그를 전혀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이끌죠.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조나단은 평생 처음으로 자기와 똑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을 만납니다. 더 이상 외롭지 않았던 거죠. 그리고 거기서 운명 같은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. 바로 치앙이라는 아주 늙고 현명한 갈매기였어요. 치앙은 조나단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 비행은 날갯짓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사실이었죠. 이 가르침이 조나단의 잠재력을 완전히 폭발시킵니다. 치앙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조나단의 비행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섭니다. 그냥 얼마나 빨리 나는가 하는 물리적인 기술을 넘어서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정신적인 경지로 발전하게 된 거죠. 말 그대로 몸의 움직임이 아니라 정신의 확장이 된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치앙은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던집니다. 우리를 올가매는 가장 단단한 감옥은 세상의 규칙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의 한계라는 것. 진짜 자유는요, 외부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한계를 부술 때 얻을 수 있다는 정말 깊은 가르침이죠. 자, 이렇게 조나단은 마침내 완벽의 경지에 오릅니다. 그런데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주 뜻밖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. 모든 걸 이룬 조나단은 대체 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? 이 질문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이야기는 한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훨씬 더 큰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. 그 완벽한 자유 속에서 조나단은 문득 자기가 떠나온 무리를 떠올립니다. 예전에 자기처럼 좁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동족들을요. 자기가 얻은 이 엄청난 깨달음과 기쁨을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나누어 줘야겠다고 결심한 겁니다. 이게 바로 사랑이었던 거죠. 조나단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겁니다. 다른 갈매기들도 자신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. 그래서 자기처럼 쫓겨난 갈매기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해요. 첫 제자인 플래처처럼 더 높이 날고 싶다는 열망을 가진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는 거죠.
근데 여기서 조나단의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놀랍게도 비행 기술이 아니었어요. 그건 바로 너 자신을 믿어라는 거였습니다. 네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, 그걸 믿고 노력하면 너도 완벽하게 날 수 있다고 말해준 거죠. 정말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 아니겠어요? 자,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이 갈매기 한 마리의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째는 꿈과 열정입니다. 조나단처럼 남들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. 둘째는 진정한 자유예요. 진짜 자유는 환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한계를 깨부술 때 얻어진다는 깨달음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사랑과 나눔입니다. 진정한 성장은 혼자 이뤄내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얻은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. 정말 깊은 울림을 주죠. 결국 갈매기의 꿈은 갈매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셈입니다.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일이 뭔지 찾고 거기에 모든 걸 걸고 도전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뤄냈을 때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그런 따뜻한 격려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이제 이 질문은 책 속의 조나단을 향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자신을 향한 질문입니다. 여러분 마음속에도 분명 날고 싶어하는 조나단이 있을 겁니다. 여러분의 조나단은 지금 무엇을 향해 날고 싶어 하나요?